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왜 배우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미적분 원 할 때도 그랬지만 앞에서만 이것저것 배웠는데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였어요? 미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였죠. 맞습니까? 우리가 뭐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 거고, 함수의 극한은 결국은 미분 계수의 정의 따위를 배우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도 분명히 미적분2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분은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지만 뭐 삼각함수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미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원에서는 주로 다루는 미분이 뭐예요? 다항함수의 미분이죠. 근데 미투에서는 뭡니까?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에요. 이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삼각함수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좀 기초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더래. 알겠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공식들, 그 다음에 뭐 극한들 이런 거 했죠. 맞죠? 결국은 그 미분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암기한다. 알겠죠? 공식 되게 많아. 공식 되게 많은데 그래서 쌤 때에 비하면 반으로 준 거야. 근데 요새 우리 애들은 또 징징거려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암기한다. 그리고 이거는 왜 하냐? 나중에 삼각함수 미분하려고. 알겠죠? 나중에 삼각함수 미분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용하여 합성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삼각함수의 합성을 역시나 암기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 덧셈 정리를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요, 결국 그냥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공식이 어떻다? 나중에 뒤에서 쓸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감흥이 덜해. 그냥 무작정 그 공식이 좀 폭력적으로 등장할 것이며, 알겠나? 왜 그런지 뭐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며, 그 다음부터 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가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6개의 공식이 있어요. 6개의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 사인,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 그냥 외웁니다. 그냥 외웁니다.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싹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이것도 마이너스랍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별로 안 어렵대.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대. 그냥 사, 코, 사 이렇게 외워야 돼. 알겠어요? 사, 코, 사.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대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가네.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통 이제 코사사 이렇게 외워요. 코사사 이렇게 외워요. 코사사. 그 다음에 마지막 공식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다. 알겠죠?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분자랑 부호를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자랑,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은 참 예뻐. 일마탄탄 탄부탄. 일마탄탄 탄부탄. 입에 착착 감기지? 탄부탄.
그 다음에 요거는 1프 탄탄 탄마탄이겠죠. 맞습니까? 빼기일 때는.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마지막에 탄프탄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1프 탄탄 탄마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볼까? 하나만 해볼게요. 알겠죠? 하나만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의의를 간단하게 보여주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왜 배웠나고요? 이거 왜 배웠? 나중에 이거 알아야 삼각함수 미분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서운하잖아. 맞죠? 그래서 뭐 하나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면은, 뭐 간단하게 활용해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사인 75도를 구해라 이딴 거 원래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건 사인은 45도 더하기 30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사코 코사. 근데 사실 이거 하려고 있는 공식은 아니야. 알겠죠? 사코 플러스 코사. 사인 45도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코사인 30도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맞죠? 코사인 45도면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면은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메인은 삼각함수를 미분하는데 쓰려고 우리가 이게 있다. 기억이 날려가 모르겠는데 요걸 한번 증명하러 가볼게. 알겠죠?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가보겠습니다. 증명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의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증명이 좋은 증명이에요. 좋은 증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냐면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단위원 배웠죠? 단위원 단위원은 핵심이 뭐예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 하는데, 단위원이 가장 쓸모 있는 것은 삼각함수를 눈에 보이게 해준다가 단위원의 가장 큰 의미예요. 기억납니까? 맞죠? 이거 뭐 코마 뭐라 했습니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단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식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요거를 내가 좀 크다란 각으로 잡고 좀 작은 각을 하나 잡을게요. 그래 놓고 이 각을 알파, 그 다음에 색깔펜 있으니까 참 좋네. 요 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손쉽게 이 녀석의 좌표를 몇 코마 몇이라 할 수 있죠?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얘는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그러면 이 각은 뭐가 돼요? 이 각은 뭐 빼기 뭐가 됩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되죠. 맞습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보여요? 이거를 내가 좀 돌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살짝 돌려가지고 이거를 x축까지 돌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 칩시다.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이 각의 크기가 여전히 얼마인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죠. 좋습니다. 이 각의 크기가 현재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덧셈 공식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결국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맞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또 얘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니까, 맞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보니까 이거 어때요? 이 노란 선 있죠? 의 길이랑 그 다음에 너무 수업이 다채로워. 이 보라색 선의 길이 당연히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대로 돌렸으니까. 맞죠? 그대로 돌렸으니까. 그러면은
일부러 보기 좋게 할게요. 이 노란선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루트 맞죠? 네.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뭡니까?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의 제곱 동의합니까? 맞아요? 네. 아닌가요? 맞죠? x좌표 빼기 x좌표의 제곱, y좌표 빼기 y좌표의 제곱이니까. 네.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의 길이는 루트, 이거는 몇 코마 몇 과의 거리예요? 0,04의 거리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얼마 돼버리노? 아이고 놀래라. 0,04의 거리가 아니지. 아우씨, 이거 1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거 1콤마요. 편집 처음부터 싹 다시 해야 되는 줄 알고 시끄럽네. 어우, 소름이야. 맞죠? 1,04의 거리죠. 네. 맞죠? 1,04의 거리니까, 그럼 뭐야 돼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의 전체 제곱. 맞죠? 더하기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둘이 같잖아.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루트는 벗겨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 좌변이, 얘는 정리하면은 코사인 알파 제곱 더 빼기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베타 제곱 맞죠? 더하기 사인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의 제곱 되겠고, 는 요걸 정리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코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1이죠. 얘들 둘이 더해도 얼마예요? 1이죠. 얘들 둘이 더해도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은 이 식을 최종적으로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맞죠? 최종적으로 예쁘게 정리하면 지금 이게 2니까 얘들도 2니까 맞죠? 자, 어떻게 얘랑 얘가 다 사라지잖아. 네. 그래놓고 그러면 양변에 얼마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좀 더 예쁘겠죠? 맞습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맞죠? 왜 됩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했던 코코사사 공식이 드디어 탄생하는 거죠. 됐나요? 코코사사 공식 보면 이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였잖아.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하나가 나오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연달아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 공식에서 바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베타 대신에 뭐 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됩니까?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베타 넣었다 생각해봐. 코사인은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그러니까 기본 앞에서 배웠던 공식은 완전히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함수니까 맞죠? 그럼 그냥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도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 거예요. 근데 사인은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기 나오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서비스로 또 하나 더 알아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사인은 어떻게 하지? 이 방법으로 하면 사인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맞죠? 괜한 물음인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나? 아니면 여기서 또 각을 적절히 변형시켜 가지고 사인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식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덧셈 정리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미분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는 어디 써먹을 때가 한 군데가 있더래요. 알겠습니까? 꼭 그 미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탄젠트 함수의 곱셈, 덧셈 정리의 활용. 쌤이 아까 1번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라고 해놓고 쓰기는 탄젠트까지 다 썼지. 이게 안 썼어요. 아까 탄젠트 써줬잖아. 아, 맞죠? 그럼 이거는 탄젠트까지 넣으시고 2번이 탄젠트 덧셈 정리의 활용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탄젠트 덧셈 정리의 활용인데 뭐냐면 두 직선 기울기가 m1, m2인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 세타일 때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 탄젠트 세타 이퀄 절대값에 if m1 m2 m1 m2라는 공식이 적용됩니다. 일단 써놓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이제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한 거예요.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해 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겁니다. 자, 설명해 줄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직선이 있고 또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이 각이 알파라고 이 각이 베타라 합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이 각이 바로 뭡니까? 베타 빼기 알파죠.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봐봐. 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m1이라고 씁시다. 근데 그건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탄젠트 알파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동의합니까? 이 각이 알파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입니다. 정의했다. 기울기의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럼 탄젠트 알파도 a분의 a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m2이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탄젠트 베타라고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예각으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 때 그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이게 꼭 맞아떨어지는 이 각이 항상 예각일 거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둔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각의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잖아요. 맞습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다는 건 사실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고 싶다는 말과 같았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쓸까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다는 것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고 싶다는 것과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요. 1프 탄탄 탄마탄, 오케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여기 베타 알파니까 이게 베타 알파 또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뭐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m2 곱하기 m1 분의 m2 빼기 m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 된다라는 거죠. 금방 외웠던 그 공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외웠던 공식은 이게 출발이었고 이게 끝이었잖아요. 절대값 있었고. 맞습니까? 그리고 중간 과정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은
설명을 일단 좀 아꼈다가 다음에 해줄게요. 예각 만들 때 왜 절대값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덧셈 정리 중에서 뺄셈 공식에다가 절대값이 붙으면 그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는 공식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면은 자, 사인 15도 구하래요. 사인 15도.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죠.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그 삼각함수의 미분을 위해서 배우지만 그 나중에 쓰이는 거니까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겠어요. 오케이? 소소하게 써먹는 거야. 그럼 사인은 쌓고 코사 중간에 마이너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맞죠? 코사인 30도면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면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인 65도 곱하기 코사인 25도 더하기 코사인 65도 곱하기 사인 25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우연히 만날 일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막 계산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단순히 너 공식 잘 외우고 있니? 이거 물어보려고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코 코사니까 무슨 공식이에요? 사인 공식이죠? 사인의 덧셈 공식이죠. 그 65, 25를 여기다가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65도랑 25도 다 모르는 각이었는데 더해버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90도가 됐고 사인 90도는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1이죠. 사인 2분의 파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직선은 기울기가 3이고 하나의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각의 크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공식을 딱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편합니다. 확실히.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하면은 그 예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데 이게 하늘에서 세타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젠트 세타를 먼저 구하고 맞죠? 그 탄젠트 세타를 바탕으로 세타를 유추하는 거죠. 뭐 유추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방정식을 통해서 해결하겠죠. 탄젠트 세타는 공식이 뭡니까? 1프 탄탄 탄마탄 맞죠?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각각의 기울기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3, 2분의 1, 3, 2분의 1 맞죠?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됩니까? 2분의 7 분의 2분의 5 니까요? 맞나? 잠깐만요. 뭐라고? 공식이 M2-M1 아니, 그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M2-M1을 하던, M1-M2를 하던,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쌤, 지금 계산 잘못했지, 뭔가. 잘못했네. 분모가 2분의 5네. 맞죠? 그러니까 2분의 5분의 2분의 5니까 얼마 됩니까? 1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탄젠트 얼마가 1이냐? 예각 중에 얼마입니까? 45도죠.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세타는 45도 없어 보이게 45도 하지 말고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